빅픽처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제 한 주 시작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 더 중요하죠.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체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 여전한 가운데서 시장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이 연준 이사 한 명이 3월에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매파적으로 나와서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FOMC 회의에 대한 방향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반응이 그에 따라 좀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FOMC 회의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는 이제 물가나 실업률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022년도 물가 전망치가 이제 상향이 조정이 됐고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2022년 3월에 조기 종료로 예상할 걸로 예상이 됐고 금리 인상은 2022년도에 3번 인상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시기랑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기존에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성장률하고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 GDP 성장률이 2021년도에 5.5%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는 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예상했던 수치랑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2021년도는 이제 5.9%에서 5.5%로 좀 하향이 조정이 됐고 2022년도는 3.8%에서 4%로 소폭의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실업률을 살펴보게 됐을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9월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더 그 하향 조정이 됐는데 실업률은 2021년도에 4.3%를 예상을 했고 2022년도는 3.5%가 예상을 하면서 9월에 그 관측했던 숫자보다 다 개선된 그 숫자를 나타낸 걸 봤을 때 실업률의 개선이 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부분을 살펴보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2021년도에 5.3%, 내년도는 2.6%가 예상이 되면서 내년도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완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수치보다는 좀 더 증가된 수치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9월에 예측했던 숫자보다 높게 예측이 되고 있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치가 그 올해보다는 많이 좀 둔화된다라는 걸로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방향성 잡혀진 게 금리 그런 부분인데 금리는 이제 2021년도에 0.1%, 내년도엔 0.9%가 예상이 되면서 내년도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예상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3번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 예상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가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어떻게 흘러갈 거라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의 관련돼서 이제 단기채나 장기채에 대한 수익률이 완만하게 좀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 속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좀 부진하겠죠. 어떻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금리가 인상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경기가 그 개선이 되면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좀 그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내년도 이제 분기별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상반기는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좀 개선이 되고 하반기에는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감안했을 때 그 2022년도 1분기까지는 경기 회복 추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경기 둔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기저 효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기저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 둔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둔화 부분이 나타날 걸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 선진국은 5.1% 성장을 예상이 되고 있고 신흥국은 6.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서 그쪽 부분이 그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인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 이제 선진국이 3.9%, 신흥국이 5%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보다는 둔화되는 경제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내년도에 3.9% 성장이 예상되면서 올해 5.5% 대비 좀 둔화가 되고, 근데 이제 신흥국에 대한 성장 둔화폭이 선진국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그 올해 8% 성장해서 내년도에서는 5.3%로 그 성장을 나타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둔화폭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브라질은 올해 5% 성장해서 내년도 1% 성장. 그 다음에 그 러시아는 4%에서 올해 4%에서 내년도 2.5%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이 선진국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4%에서 내년도는 3%로 좀 둔화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기조로 살펴봤을 때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한 키가 그 재정 지출 부분인데 2022년도 선진국 재정 지출이 이제 감소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좀 발표를 했지만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유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쪽이 좀 더 좋다면은 신흥국 쪽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정도까지 가면서 원화의 가치가 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환율 동향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신흥국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큰 게 환율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미국이 내년도에 3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신흥국의 달러 인덱스가 최저치에 하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재 신흥국 통화 가치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신흥국도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을 했고 한국도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올해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 있어서는 그 과거의 통계를 살펴보면 신흥국 통화가 상승했었다는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 전에는 신흥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지만 또 실질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신흥국 통화가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달러 가치가 그 정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정점에 좀 통과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흥국 중심으로 그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그 신흥국에 대한 통화가 강세로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달러 가치가 정점에서 빠지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1,200원 돌파하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금리 인상하기 직전인 현재 시점이 이 미국의 달러화의 정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결국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곧 꺾일 것이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일정들도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증시 좀 이슈 사항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2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방향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8월 결산법인입니다. 8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동행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20일은 나이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컨퍼런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된 움직임도 나이키 실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일에는 한국 수출 데이터 1일에서 20일까지 20일간의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3일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예상치가 112로 예상이 되면서 이전치보다 109.5보다는 좀 개선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개선이 되면 소비적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일정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지금 변수가 크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 세 가지 변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이제 2주간 지금 유럽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제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주간 간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부분을 좀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물류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급망이 개선이 되게 됐을 때는 인플레 이런 부분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는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부분이 2주간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